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폐장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고 오늘은 배당락입니다. 12월 2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부분들이고 어제 그제 개인 투자자들 양도 차익 관련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지난주부터 매도 물량 부분이 상당히 피크를 쳤죠. 피크를 치고 기관 투자가들도 반등 부분들, 기관 투자가들 저가 매수 부분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매매 전략 관련된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과연 시장의 반등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리고 그거 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경기 자체가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적인 퀘스천, 자문자답하면서 어떨 때는 그렇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니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걸로 상당히 많은 고민 부분들을 하는 그 과정 중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월 달부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이상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역시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내내 코스닥 쪽에 저가 매수, 큰 금액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연기금보다는 많아요. 그걸 저가 매수 부분을 진행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 기조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조 위치가 2018년도 1, 4분기와 2, 4분기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시장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만 그 일간지에서 아이폰 판매가 조금 부진되지 않을까. 전망이 1분기 전망이 5천만 대에서 3천만 대 정도로 하향되면서 아이폰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조금 조정법이 나왔고, 근데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이 저걸로 인한 하락 부분들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2017년도 1, 2, 3, 4분기 계속 2017년대 내내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팡이라는 주식이라든지 IT 성장주 관련된 부분들은 차익 매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 부분들이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상승폭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부분이 출회되는 시점, 그리고 이 금액이 약간 뭡니까? 이제 타켓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뀌는 시점에 바뀔 대상을 찾는 게 내년 1, 4분기와 2, 3분기, 내년 상반기에 이런 바뀔 대상을 탐색하고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59달러대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65달러 정도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65 정도까지 뭐 슈팅 나와도 크게 무리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눈높이 자체가 올해 초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20달러, 30달러에 있다면 이제 눈높이 자체가 최소 40달러, 45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의 눈높이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리비아 파이프라인이 폭발하고 지난번에 북해 송유관이 가동 중단되어서 양쪽이 같이 물리면서 WTI 기준으로 60달러 돌파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트렌드 부분들을 만들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분명히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바로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단지 미국 시장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예상이 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추측 예상하는 부분들 한 2번? 3번까지는 조금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한 2번 정도, 전후 2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X 판매 부진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상승주 관련된 실적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바로 꺾이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우리가 그쪽 섹터 부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수익 부분들 올렸을 때
뭡니까, 짜릿하지는 않아요. 왜? 좀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해 유가 $60 돌파 근접 부분들을 했다라는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죠.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의 어떤 추진 동력 부분들이 좀 될 거예요. 여기서 그에 반하는 게 하나 나온 게, 이건 단기적인 마이너스 요건입니다. 어제 전일 현대중공업이 1조 원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1조 원 정도 유상증자로 인해서 그쪽 섹터, 이건 하나의 반증이죠. 그쪽 조선업종이 실적이라든지 수주 부분들에 마이너스되는 요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큰 손이라 하면 저는 저거 유상증자 저는 다 받아요. 전에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한테 이거 비슷한 케이스로 두산인프라코 8,000원대부터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BW 물량, 물론 BW는 시간적인 여유 부분이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물량 출회 가능성 부분도 주가가 하락 나왔을 때 8,000원부터 거의 만원선까지 9,600원, 9,700원대까지 반등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로 제가 만약에 자금 여유 부분들이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유상증자 받고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기본 증자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왜? 물량 소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삼성엔지니어링 만원대 얘기 드렸죠. 유상증자 끝나고 이번엔 한번 반등 나올게 해서 그 가격이 거의 13,000원, 14,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이번에 다시 꺾였죠. 물론 이제 이걸로 해서 단기적으로 현대중공업 1조 유상증자 물량 부담 부분으로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하고, 아무튼 섹터 부분에서는 좀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름으로써 재무제표 부분들의 개선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로닉, 이런 현대중공업 밑에 이제 현대삼호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부분들이 있죠. 미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지만,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수출 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조, 미리 좀 끓여서 좀 대비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량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조건 부분들이 좀 된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임박이 좀 됐습니다. 50주년, 창립 50주년에 맞춰서 한번 발표가 유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어제 아이폰 X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다시 시간 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주간 정리 부분에서 화웨이 제품 듀얼 카메라가 아니라 트리플 카메라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렸죠. 차게 나올 제품 자체가. 근데 샤오미 차기 모델이 지금 내년에 나오는 제품 보니까 7인치 제품하고 7인치 제품의 배터리 용량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상당히 뭡니까? 이제 스펙 자체가 메이커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스펙 자체가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급 부분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수준 자체가 그만큼 올라왔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도 이런 경쟁력 부분들이 있는 거에 시장 점유율을 잡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도 진행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다른 스펙 부분들을 내야 되죠. 그 대안이 플렉서블이에요. 근데 플렉서블은 이번에 다음 주 후반부터 이제 CES가 이제 진행이 되죠.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CES에서 초기 모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삼성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 부분들은 예전에 잠깐 공유가 됐습니다만은 더 이상 진척 부분들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견제 직면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담합 우혹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조사하고 규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변동폭 부분들을
요건 자체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 재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부터 계속 같은 코멘트를 좀 드렸죠. 3, 4분기 실적 부분들 나올 때는 여기가, 그 다음에 4, 4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는 하락 부분이 나와서 단기 반등,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도 지금 전저점 부분들, 최근 저점 부분들 깨는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도 관심 없어요. 관심 부분 없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1번 수소 기본 전략 부분들이 채택이 돼서 2030년도까지 수소 전지차 80만 대, 그 다음에 신과 함께가 대만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지금 차지를 했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개봉할 예정이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고, 화장품 업체, 편의점 진출 부분들, LG 생활건강하고 GS25하고 출시 부분들 좀 됐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도 화장품 정기 배송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 그리고 있고,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화폐 만들면서 지급결제,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태스크포스 해가지고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국가 공행 디지털 화폐 부분들 추진하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긴 가요. 근데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은 사설 업체이고 사설 화폐인데 그걸 국가가 용인할 리 없죠. 글로벌 IMF에 보면 SDR이라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걸로 그런 추세 부분들로 국가 공인화폐 부분들을 하면서 각 국가들이 용인하는 디지털 화폐 시대 부분들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고 있지만 민간 쪽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영향 부분들을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재용씨 오늘 항소심 공판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공판 부분들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거의 끝날 때쯤에 이거 발표가 좀 나오네요. 오늘 3시에 2018년도 경제정책 발표 부분들에 대한 예정 부분들이 좀 돼 있어요. 어제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코스닥의 하락 부분은 양도 차익 관련된 매물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속화가 좀 됐죠. 우리가 이제 1, 4분기와 2, 4분기 내년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4, 4분기 때도 보면 종목 장세하고 모멘텀 장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죠. 내년 1차적으로 다음 달 정도 기본으로 그때까지도 계속 여기에 종목군 부분들이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분산될 거예요. 분산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이든 10년 효과이든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낙폭 과대 부분이 나왔던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관심권 부분들을 계속 키우시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27일이네요. 2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